봅시다. 원입니다. 원. 지금 할 단어는 원인데 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엄청 디테일하고 막 고난도를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봅시다. 원의 뜻이 뭐죠? 원의 뜻. 예, 1학년 때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다 들었고요. 뭐 나랑 1학년 때 안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원의 뜻. 최백 1학년 때 이거 들었잖아. 기억 안 나? 자, 원이라는 건요.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한 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요거랑 똑같은 거리 되는 자리 이만큼, 이 점, 이 점을 모아놓으면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말로 풀면 한 점에서 한 점은 원의 중심이 되는 애죠.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모두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모두 같은, 뭐 똑같은, 걔네들은 그 같은 거리, 이 거리가 모두 같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원 위의 점이라는 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원 위의 점이고 이런 거는 원의 내부의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이런 건 원의 외부의 점이라고 표현을 한다. 일단 원이 뭔지를 알아야 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2학년 2학기 때 내심 얘기할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 다음에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이때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만난다고 그래?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원과 직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만나. 이런 건 뭐라고 표현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면 원하고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면 지금 대구에 사는 너희들이랑 서울에 사는 뭐 김민철 씨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친척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안 만나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의 첫 번째 단원이 원과 현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원의 접선인가? 원과 접선인가? 원의 접선인가? 원의 접선이고 그래요. 원과 접선이야? 원의 접선이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튼 원하고 접선에 대한 얘기하고 원하고 현에 대한 얘기. 현이라는 얘기 없는데요. 현은 여기가 현이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뚫고 나가는 직선은 할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할선이라는 건 분할,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 분할할 때 할자인데, 나눈다는 뜻인데, 할선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할선에 의해서 내부에 현이 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하고 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직선과 점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잰다라는 걸 배웁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필이면 접해. 원이 하필이면 접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거리가
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리가 돼서, 그래서 반지름하고 접선은 무조건 어떻게 만나게 돼 있어? 일단은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다는 거는 기본기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2학년 2학기 내심에 나와. 내심 단원 할 때 너희들이 삼각형의 내접원위를 이렇게 그리면 그때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했을 거고, 뭐 아닌 선생님은 그냥 뭐 이렇게 돼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여기가 90도 된다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그 이유는 이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접한다는 말은 원 위의 점이랑 직선에서의 점이 같은 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 어쨌든 그냥 90도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프리뷰예요. 프리뷰. 너희들이 이 단원을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단원은 뭐라고요? 원의 현. 할선을 다 다루지 않고 현에 대한 얘기만 다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원이 있고 원 위에 두 점을 내부를 잇는 가장 빠른 선, 선분으로 연결하면 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가장 긴 현은 뭐라고 부르죠? 따로 가장 긴 현은 지름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원이 있고 이런 현이 있을 때, 원이 있고 현이 있을 때 우리가 책에서 따로 정리는 안 해. 너무 당연해서 정리를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너희들이 원 단원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반지름은 무조건 현이 끝나는 데다 긋는다는 겁니다. 반지름은 무조건, 니네 그림 보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원 그림이 있고 현이 있는데 뭐 반지름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은 무조건 반지름 3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지름은 무조건 현이 끝나는 데에다가 그린다는 거야. 알아들어? 반지름은 무조건 현이 끝나는 데다가 그린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반지름 그려놓으면 문제 안 풀려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런 데다가 막 대충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런 거 그려놓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반지름은 무조건 어디에 그린다? 현이 끝나는 데다가 그린다. 이해되죠? 여기서 이용하는 성질은 되게 단순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원의 현 단원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현이 끝나는 데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면 반지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맞아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밑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현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리면 수직으로 이등분되기 때문에 합동인 양쪽이 똑같이 생긴 직각삼각형이 양쪽에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가장 기본 문제는 반지름이 5고 뭐 현의 길이가 8일 때 이 길이는 얼마냐 이딴 거 나온다고요. 가장 기본 문제.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여기가 8이니까 이만큼이 4되고 뭐 3대 4되고 여기 3 이렇게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해돼요? 그래서 원의 형 단원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뭐를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반 잘라서 뭐를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면 무슨 도형이 나와야 돼? 직각삼각형 나와야 되지. 우리가 바로 전 시간까지 하던 게 뭐야? 삼각비지. 직각삼각형 필요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여전히 원의 현 단원에서도 이런데 30도, 60도 해서 2대 1대 루트 3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30도, 60도짜리 특수각 관계는 너희들이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끝도 없이 나와. 이해돼? 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겠지. 왜냐면 원의 현 단원에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뭐를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삼각비의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 뭐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 모양의 접시가 있는데 깨져가지고 한 이만큼만 남았어. 보통 경주에서 뭘 발굴했는데 원 모양의 기와 모양 어쩌고 저쩌고 요만큼이 발굴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접시가 깨졌는데 멀쩡한 데에서 현을 하나 그려봤더니 현의 길이가 8이었다 하자. 그리고 현의 한 가운데에서 수선을 그려서 원하고 만나고 했더니 여기가 2였다. 그랬을 때 원래 접시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하든 원의 둘레를 구하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의 중심이 있었을 법한 자리에 그냥 점을 찍어버립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반지름을 어디다 그린다고? 무조건 현의 끝나는 자리에다 그립니다.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기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R-2고요. 반 나누면 여기가 4면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R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에요. R제곱은 R-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양변에서 R제곱 날라가가지고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이해돼요? 2차 방정식 아니어서 그냥 전개해서 넘기면은 2차항 사라집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기본 유형이에요. 시험 문제에 기본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기본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거의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모르면은 물론 수학 포기한 애들 빼고 운동부 빼고 정신 나간 애들 빼고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혼자 틀립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현에서 나오는 성질은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도 같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빨간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이 같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같잖아. 왜? 반지름이잖아. 얘랑 파란 거랑 밑변이 같고 반지름 파란 거 빨간 거 SSS 합동이에요. 현의 길이가 같아지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 현의 길이가 같아지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만들었을 때 SSS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도 길이가 같아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그릴까?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이거 응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바탕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현 두 개를 그렸다. 그런데 거꾸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았다. 그러면 여기도 같을 테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런 데 가르쳐주고 이런 데 묻는다든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밖에 안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원의 현 단원에서는 추가로 엄청 어렵고 그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쯤 하고 넘어갈게요. 원과 접선에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의 접선이니 원과 접선이니 원의 접선이네. 원의 접선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 다 배우냐면 2학년 때 내심 단원에서 다 배워. 내심이 내접원이기 때문에 원의 접선을 다루는 단원이야. 사실은 변 A, B가 이 원의 접선이고요. 변 BC도 이 원의 접선이고요. 변 AC도 이 원의 접선이야. 그래서 내심 단원이 사실은 접선을 다루는 단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럼 우리가 2학년 때 어떤 거 했었냐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6이고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뭐 15, 14야. 그랬을 때 뭐 여기 만나는 데를 D, E, F라고 그랬을 때 AD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나? 기억나나? 기억나요? 일단 원박계점에서 요 접하는 데까지 길이가 같지. 그 이유는 2학년 때 다 배웠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데까지가 수선이고 접하는 데까지가 수직이면 요 A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빗변 공통이고 직각이고 한 변의 길이가 같아서 얘네 둘이 RHS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 두 개도 같고 이 길이도 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알아들어? 이해됩니까? 물론 여기 두 개도 같고요. 서로. 뭐 그래서 뭐라고 배우냐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배웠던 대부분 선생님들이 표현이 비슷한데 원박계점에서 원까지 그은 접선의 접점까지의 길이는 항상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맞아요? 원박계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점까지는 길이가 같아요. 원박계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점까지는 길이가 같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언제 배운다고?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이 내용이 또 나와. 그리고 이 내용이 원의 접선 단원의 핵심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 내용 이용해서 그때 2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16에서 x 뺐으니까 여기가 16 빼기 x고 여기는 14에서 x 뺐으니까 14 빼기 x고 14 빼기 x면 여기도 14 빼기 x고 여기가 16 빼기 x면 여기도 16 빼기 x면 16 빼기 x랑 14 빼기 x를 더한 게 뭐가 된다? 18이 된다. 이렇게 해서 x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옵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알아듣죠? 그 다음 이 내용을 확장합니다. 이 내용을 확장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딴 내용이 나와요.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었으면 이번에 원에 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원에 접하는 사각형. 그럼 똑같은 내용 또 할 겁니다. 원박계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빨간 거 두 개 같죠? 원박계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노란 거 두 개 같죠? 원박계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파란 거 두 개 같죠? 하얀 거 두 개 같죠? 맞아요? 그러면은 위아래를 보세요. 종류별로 하나씩 있죠? 위아래 보면. 맞습니까? 좌우도 보세요. 종류별로 하나씩 있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위아래 변의 합과 좌우 변의 합이 같다라는 게 나오겠죠? 맞아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의 접선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은 이딴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딴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원을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은 네 변에 다 접하는 원이 없어요. 정사각형은 있지만 그런 다음에 이쪽 꼭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로가 12고 가로가 뭐 16인데 뭐 어디 구하라고 그럴까? 뭐 이런 데 구하라고 그럴까? 이런 데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내용을 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 거다? 위아래 더한 거랑 원에 접하는 사각형은 여기 아니잖아. 이쪽이잖아. 맞아 안 맞아? 위아래 더한 거랑 좌우 더한 게 같다가 기본 디자인이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위아래랑 좌우를 숫자랑 x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만 하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밑에가 16이었으니까 여기는 16-x. 그러면 16-x랑 16을 더한 32-x가 위아래 더한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12. 12 그대로 왔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뭔데?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에다가 12를 더하면 같다. 그러면 얘만 남기고 이거 넘겨가지고 20-x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44. 양변 제곱하면 여기 2차식 여기 2차식 나오는데 x제곱 사라집니다. 양변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여기 루트만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0-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44 이러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떨어지고 1차 방정식 나와요. 어차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위아래 더한 거랑 좌우 더한 게 같다를 이용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항상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쓰면 안 풀린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돼요. 이해돼? 그럼 어디를 물어보든지 다 풀려. 근데 문제를 조건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줘서 간단하게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가끔 있어. 문제 난이도를 올려서. 이거는 하나 팁이니까 기억해. 나중에 뭐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 힘들지 뭐. 아무리 해도 자연스럽게 좌우 더한 것과 위아래 더한 게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올려서 이상하게 만들었을 때. 맞아. 그때는 잘 기억해. 그때는 그림에서 가장 짧은 데를 x로 놓고 풀면 무조건 풀립니다. 여기는 나중에 계산해서 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림에서 가장 짧은데 여기랑 여기가 똑같잖아. 지금 원박계점에서 원의 근 접선이니까. 맞습니까? 여기를 x로 놓고 풀면 무조건 풀려요. 알아들어? 이해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만 잠깐 보여줄게요. 다시 그리자. 여기를 x라고 그랬어.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10이야. 물론 구하라는 데는 여기지만 여기를 x라고 했어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예요. 그 다음에 뭐를 쓰는 거야? 원박계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 물론 여기는 접점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에요. 원의 반지름이 6인 거 정도는 알아야겠지.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16에서 6 빼고 x 빼니까 여기가 10 빼기 x 되는 거 이해돼 안 돼요? 10 빼기 x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원박계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10대입니다. 이해돼 안 돼? 원박계점에서 원의 근 접점까지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근데 여기가 6이니까 16에서 6 빼면 여기 10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x니까 10 더하기 x의 제곱은 10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하면 여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면은 여기 6이고 여기 요거니까 16에서 요거 빼면 여기 나오겠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대놓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근데 모든 문제를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를 x로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이해돼? 근데 그러면 계산이 이게 좀 더 귀찮거든? 맞아? 근데 나는 왼쪽 오른쪽 더한 거랑 위아래 더한 게 같다. 아,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잘 연습하면 되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원의 접선에서 두 번째로는 아니고 역시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거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심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니네 책에도 다 정리가 돼 있긴 할 건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내저번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 수직 이렇게 했죠. 여기를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여기를 소문자 C, 이 길이를 소문자 A, 이 길이를 소문자 B라고 합시다. 이것도 2학년 때 다 설명 들었을 겁니다. 내심을 I라고 합시다. I. 그러면 삼각형 IBA, 삼각형 IBA의 넓이는 2분의 1의 C 곱하기 R입니다. 맞아요?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죠. 밑변이 C고 높이가 R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 IBC. 삼각형 IBC의 넓이는 2분의 1의 A 곱하기 R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ICA. 삼각형 ICA의 넓이는 2분의 1의 B 곱하기 R이. 그러면 이거 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2분의 1 CR이 삼각형 ABC 전체 넓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항 세 개의 공통인수 뭐 있어요? 공통인수 세 군데 다 있는 거. R 말고 또 2분의 1R 2분의 1 R로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 묶으면 A 남고 B 남고 C 남고 이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죠.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 둘레? 맞아. 그래서 2분의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둘레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맞습니까? 이거 2학년 때 어떤 문제 나와? 이거 니네들 학교 시험 문제 다 나왔을걸?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내접원 반지름이 R이고 뭐 여기는 뭐 3대 4대 5 10 6 8 이랬을 때 직각삼각형 이랬을 때 내접원 반지름 구해라. 이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잖아. 이거 2학년 때도 하는 내용인데 3학년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16 얼마야? 24야? 10 더하기 6 더하기 8 24를 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있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넓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던 것처럼 여기가 일단 직각이고 여기 반지름하고 접선하고 만났으니까 직각이고 여기도 그리면 여기도 직각이야. 사각형인데 직각이 3개면 여기도 저절로 직각이겠지. 360도니까. 맞아.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고 그러면은 얘는 직각이 4개의 이웃하는 변 같으면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R이면 여기는 6-R 여기가 R이면 여기는 8-R 그럼 여기가 8-R 여기가 6-R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알아들어?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 아까. 맞아요. 원박계점에서 원까지 거리는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그 얘기 했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줄 알고 싶으면 이걸 할 줄 아는 게 더 좋긴 해. 장기적으로는. 얘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얘는 고등학교 가면 잘 안 나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당장 니들이 문제 풀기는 이게 좀 편할 수도 있긴 해요. 당장 문제 풀기는 이게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얘를 기억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또 똥멍청이 노릇을 해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도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유형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의 접선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유형 중에 물론 어려운 유형이 있고 그런데 약간 기본에 가까운 것 중에서 모르면 안 되는 유형 중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동심원 관련된 문제인데, 동심원이라는 건 중심이 같은 두 개 이상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중심이 같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다르겠죠?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서 요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어떤 방법처럼 딱 기억을 해주는 게 나아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안쪽 원에 접하고 접하는 바깥쪽 원에 현이 있습니다. 그죠? 안쪽 원에 접하는 바깥쪽 원에 현이 있어요. 그 길이를 대충 16 이렇다고 치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이것만 가르쳐줘. 딱 조건이 이게 끝이야. 이것만 가르쳐주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럽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보자마자 답이 64야. 이거 절반 제곱이야.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항상 반지름은 어디다 그리는 거라고? 현이 끝나는 데다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다 그려. 작은 원 반지름은 어디다 그려? 못 그리잖아. 그럼 여기다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크니까 대문자 R이라고 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작으니까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여기 8이잖아요, 지금. 대문자 R의 제곱은 소문자 R의 제곱 더하기 88의 64여서 넘어가면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64인데 64가 아니라 64 파이가 답이죠. 원래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큰 원의 넓이 빼기 작은 원의 넓이인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를 파이로 묶으면 64파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알아들어? 그래서 조건을 여기만 띡 주는데 풀리는 형태니까 해본 경험이 있고 기억을 해줘야 풀리겠지. 그냥 니들이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알아들어? 그래서 기본에 가까운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방심에 대한 얘기 나오는구나. 69쪽에 5번. (69쪽에) 5번 그 문제가 딱 나오진 않겠지만 저 그림이 뭔지는 내가 지금 이거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저 그림은 시험에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조건을 어떻게 주는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변형을 하든지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하든지 지저분하게 하든지 하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바탕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이해돼?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AB의 연장선과 AC의 연장선이 있어요. AB의 연장선과 AC의 연장선에 BC까지 BC에 접하고 연장선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접원이라고 하는데 방접원이라는 표현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기본이 요 접하는 점을 A, B, C, D라고 그러고 여기 접하는 점을 E라고 그러면
원박계점에서 원에 그으면 접점까지 거리가 다 같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일단은 A가 원박계점이니까 AD랑 AE가 같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AD랑 AE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B도 원박계점이야. B도 원박계점이니까 BD랑 이거 안 했네요. BF가 같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BD랑 BF랑 같을 거야. 마찬가지로 C도 원박계점이니까 CE랑 CF도 같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CD랑 CF도 같을 겁니다. 그럼 가장 기본 내용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가 AD 더하기 AE고요.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2배의 AD라고 표현하거나 2배의 AE라고 표현한다는 건데, 요거를 내가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BD랑 BF가 같고요. CF랑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습니다. CE가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AB 더하기 빨강인데 AB 더하기 빨강은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C 더하기 파랑인데 그거는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 거를 얘를 일로 펴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간 거를 펴서 이렇게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랑 AD 더하기 AE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AD랑 AE가 같잖아, 애초에. 그래서 AD 2배 한 거랑 같다까지, 아니면 AE를 2배 한 거랑 같다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의 접선 두 번째 내용하고 돼 있는 것도 내가 아까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죠? 좋습니다. 니네 연습 문제에서 그런 기본 내용으로 조금 풀기 힘들 것 같은 게 22, 23, 24인데 79쪽에 22, 23, 24에서 니네는 좀 다르죠. 근데 어차피 22번 빼고는 똑같네. 그죠? 뭐 거의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고 요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런 거 이런 거는 뭐 기본 개념에서 조금 넘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원 두 개가 이렇게 접한다. 원 크기가 달라. 원 두 개가 이렇게 접해. 그리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려. 이 접선인데 두 개가 접하니까 요 사이 이렇게 가면은 양쪽에 같이 접하는 선이 되겠지? 이렇게 접하면 여기가 A, 여기 접점을 B, 여기 접점을 C, 여기 접점을 D라 그러면 AB랑 AC랑 AD가 다 똑같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원 밖에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은데 원 밖에점에서 그럼 얘가 공통이니까 이렇게도 같아지는 거죠. 알아들어요? 이해돼?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 관련된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언급해야 되는 기본 내용은 다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원주각에 대한 내용 하겠습니다.